자, 일단 우리 반 이름은 자, 요건 단톡방이고요. 이건 단톡방 지금 열공감자 H1A 계형 이걸 검색하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이름이랑 연락처, 그 다음에 요거 유튜브. 네. 강한나랑 그 1, 2교시 친구들 저기 지금 3, 4교시 왔거든요. 네네. 그 3-1 라이트 쓴 책이 남잖아요. 얘네들. 네네네. 그죠? 얘네도 어디 집어넣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지 그냥 두 명. 아까 3명이었는데 갔어? 남자애는 갔어? 그럼 지금은? 언제 갔다고? 제가 수요일 날 보강한다 그랬거든요. 수요일 날 4시에 불러서 보강한다. 얘네들 지금 저기 독립 세미나 여기 3-1 개념들 네네. 보내려고. 네네. 그럼 그쪽에 보내주시면. 그래도 듣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네. 2명. 2명? 네. 네. 좀 쉬는 시간에 나중에. 자, 나중에 쉬는 시간 하시고요. 자, 이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거 좀 기억하시고 지금 좀 적어놔. 책 앞에다가 이거 책 제일 첫 페이지 넘겨서 그냥 거기에다가 적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써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뭔가 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못하고 빠르면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부터는 프로젝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긴 할 거야. 자, 일단 책을 보니 어떠니? 깝깝하지? 그치?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랑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3학년 교재랑.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생 같은 교재는 두께가 조금 비슷하기는 해. 이거는 이제 마플이라는 교재는요, 좀 주로 상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교재고요. 좀 이제 책 한 권으로 모든 유형을 정리하자 이런 느낌으로 나온 책이야. 그래서 사실은 요 한 권만 제대로 잘 공부해도 공통 수학에서 점수가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있잖아. 바로 앞이 이제 3-1 수업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너희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된다. 자,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아마 중등부 과정에서는 그냥 이것저것 문제집 많이 풀어봤을 거야. 사실은. 그치? 뭐 기본 교재 풀고 뭐 예를 들면 개념 원리 풀고 RPM 풀고 센 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우면 블랙라벨도 풀고 그치?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집을 네. 얘네들 그냥 수요일날 4시 온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네네. 애들 다 4시 오겠죠. 네네. 자, 그래서 일단 갑자기 또 말이 끊겨가지고 자, 어쨌든 선생님 모든 수업은 저기 감자TV 저기에 녹화돼서 매일매일 올라갈 거야. 매일매일 올라갈 테니까 혹시 공부하다가 본인이 막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다만 수업 제목은 따로 없고 당일 오늘 날짜, 예를 들면 오늘 날짜에 날짜만 올라갈 거야. 오늘 날짜에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일 거야.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2교시 때 녹화를 깜빡하고 안 해가지고
이 교시 때 강의가 없어. 그래서 오늘자의 두 번째, 세 번째 강의가 수업이야. 그러니까 늘 항상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날짜에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게 이거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패턴을 좀 바꾸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너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 우리가 요게 아빠 나이들 라이트센 우리 요걸로 대부분 시작을 하죠. 아니면 그냥 보통 뭐 개념원리나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교재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자이스토리 뭐 센비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어. 물론 이것도 근데 마플도 이거 있고 마플 시너지 있고 그 다음에 마플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재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교과서 시리즈, 시너지 시리즈, 총정리 시리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 때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핸드폰은 무조건 아니면 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 교재 제일 끝에 보면 몇 문제가 마지막 번호니? 마지막 번호가 몇 문제야? 페이지 수가 한 460페이지 가까이 되지 이거 926번? 자 이게 926번인데 사실 926문제로 끝날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실제로는 이거 한 1500문제 가까이 돼 이거 왜냐하면 딸린 문제들이 있어 다시 1, 다시 2, 다시 3 이런 거 한 1500제 가까이 되거든 실제로 문제집 중에도 좀 고등부 문제집 중에도 문제집은 되게 많은 문제집에 속하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한 분기 내에 끝낸다는 게 진짜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사실 좀 진도를 좀 되게 빡세게 나갈 거고 과제물도 좀 많을 거야 조금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첫 시간에 좀 이런 이야기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예를 들면 1500문제라고 하자 너희들이 1500문제를 다 풀었을 때 너희들이 맞출 수 있는 정답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그냥 처음에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이 풀었어. 수업하고 나서 풀었어. 그때 정답률은 일반적으로는 있잖아. 50%? 대충 그 정도 될 거야. 그럼 50%면 내가 여전히 750문제는 잘 모른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마플을 안 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른 책을 풀었어. 예를 들어서. 뭐 센을 풀었어. 그럼 여기서 나머지 750문제는 내가 아는 거지. 근데 센도 한 1300문제쯤 되거든? 그럼 이 중에 한 650문제는 내가 아는 거였어. 그럼 어떻게 여기서 750문제 풀고 이거 또 푸는 거지. 자, 우리가 아는 문제를 또 푸는 걸 뭐라고 하니? 노가다라고 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내가 모르는 750문제를 다시 푸는 게 더 효율적 아니니? 그치? 그리고 또 다시 풀었어. 그럼 이번에도 절반만 내가 맞았다, 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370문제는 그냥 350문제가 남았다고 가정. 그럼 만약에 이걸 또 한 번 더 풀면 어떻게 되겠니? 이제 한 200문제쯤 남겠지. 이걸 한 번 더 풀면 이제 한 100문제쯤 남겠지. 그럼 나중에는 너희들이 이 100문제만 해결하면 공통수학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웬만한 문제는. 고등부는 왜 이렇게 하냐면요. 고등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교재들 자체들이 되게 무겁다. 물론 무게도 무거워. 무게도 무거운데 실제로 좀 어려워 난이도가. 자 우리 3학년 1학기에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 3-1을 바로 나왔던 거 있지 우리 무리수 그치? 무리수 배웠죠. 자 고등학교 공통수학 1에서 뭐 배우냐면 처음엔 아니고 독서수 배워요. 그냥 무리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무리수 해서 했던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을 해.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이 잘 돼 있으면 요 내용에서 했던 건데 이런 느낌이 많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뭐야? 식이계산이지. 전개하고 인수분해. 자, 고등부에서는 이게 공통수학이라서 이게 첫 번째 단원에 나온다. 자, 첫 번째 단원 한번 봐봐. 첫 번째 단원. 자, 첫 번째 단원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니?
다항식의 연산. 두 번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나오죠. 자, 다항식의 곱셈, 곱셈 공식의 변형,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 가지고 곱셈 나눗셈 할 거야. 그치? 자, 항등식은 항등식은 알고, 나머지 정리는 처음 들어볼 거야. 나머지 정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또 나왔지. 인수분해 나오죠.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는 중등부 과정에서 어렵다고 다뤘던 것들이 있지. 왜? 왜냐하면 어떤 것들, 항 4개짜리 인수분해, 항 5개짜리 인수분해. 자, 그 다음에 문자가 3개짜리 인수분해. 이런 거 할 거야. 그게 기본 문제다. 그게. 자,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에 복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2차 방정식 다뤘지? 그치? 여기서도 그 다음 단원이 2차 방정식이야. 자, 똑같은 거 또 다뤄.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뤘던 게 2차 함수 다루죠? 여기도 2차 함수 또 있어. 그치? 자, 근데 이거 중학교 때는 여기서 1학기가 끝났지?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반밖에 못 왔네? 응? 반도 못 온 것 같은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여기가 고차 방정식이랑, 자, 연립 2차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자, 이렇게 돼요. 자, 봐봐. 자, 여기서 해서, 여기까지 해서, 학기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범위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그리고 이 뒤에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경우의 수, 여기는 일반적으로 순열과 조합이라고 불러. 순열과 조합. 마지막이 행열이라는 단어가, 얘는 되게 쉬워. 얘는 되게 쉬워서 그냥 금방 할 거야. 근데 얘 빼고는 나머지는 조금 힘들어, 사실. 그냥 선생님 대놓고 말 안 하는데 그냥 힘들어.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하고 1학기, 이렇게 해서 2학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학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도 어떠니? 중등부 과정에서 했던 공부량이 몇 배? 2배. 2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냐면, 예를 들면 중등부에서는, 3가지 또는 4가지 유형으로 다루는 게, 고등부에서는 한 유형에 4문제가 있어. 한 유형에 4문제. 그럼 실제로 중등부 과정으로 해서 유형을 만약에 쪼개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이 이거보다 더 두꺼워져야 돼, 사실은. 중등부에 있는 유형의 느낌으로 알면, 이거 지금 926문제가 아니라 한 2700문제쯤 돼야 중등부 기준으로 나누는 유형이 돼.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느낌이. 이게. 그리고 단순하게 난이도만 따져보면 고등부 전체 과정에서 공통수학이 제일 어려워.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봐봐. 그 순열과 조합 이거 있잖아. 뭐냐면 이거 경우의 수야. 중학교에서는 경우의 수를 식을 안 써서 풀고 여기서는 식을 써서 풀어. 이거는 순열과 조합은 식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풀었던 느낌으로 똑같이 풀어도 답이 다 나와. 다 나오는 문제야 실제로. 중등부 과정으로 똑같이 다 풀 수 있어. 식 안 쓰고. 근데 여기서는 식 쓰고 푸는 것 뿐이야. 심플하게 다 그래. 행렬만 1000 배우는 거야. 행렬만 1000 배우는 건데 선생님은 이게 행렬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이 이제 너희들이 9차인가? 뭐 어쨌든 개정 교육 과정이잖아, 그치? 너희들이. 근데 그 전 교육 과정에 있다가 그 다음 교육 과정에서 빠졌었어, 행렬이. 빠졌다가 행렬이 다시 들어간 거거든. 근데 행렬은 사실은 왜 배우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쉽게 해결하는 게 사실은 행렬이야. 그래서 1차 연립 방정식 있지. 1차, 뭐 2원 1차, 3원 1차, 4원 1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그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행렬이고, 행렬을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려면 역행렬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역행렬이 빠졌어. 그럼 사실은 행렬을 배울 필요가 없거든. 역행렬이 빠지면. 행렬이 영어로는 매트릭스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지. 매트릭스. 그냥 숫자의 나열. 그렇지? 매트릭스. 이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게 좀 일단 딱딱하긴 한데, 자, 이거 너희들 한 분기 다 해야 돼. 한 분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번 분기가 참 길게 느껴질 거야. 자, 지금 이제 3월이죠. 4월이죠. 9월, 6월, 7월 중간까지가 한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8월, 9월, 여기서 중간에서 끝나. 9, 10, 11, 12. 자, 여기가 1분기, 여기가 2분기, 여기가 3분기다. 자, 가장 베스트한 건 여기서 너희들이 공통수학 1을 하고, 여기서 공통수학 2를 하면 제일 좋아. 이게 베스트. 그치? 이렇게 하려면 좀 더 빡세게 해야 돼, 사실. 되게 빡세게 공부해야 돼.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이 중에서 한 3분의, 선생님 느끼면 한 3분의 1 정도는 공통수학 2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푸는지 잘 몰라. 근데 너희들이, 내가 중등부 과정에 되게 잘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잘한다는 보장은 안 나와. 지금 선생님이 이제 화목반 맞는 아이들이 프리미어 반 아이들인데, 얘네들 프리미어 반 아이들이 이번에 두 번째, 공통수학도 두 번째 하거든? 그래서 걔네들 교재가지고 블랙 라벨이야. 아마 얘네들 머리 터질 거야, 아마.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그 아이들 중에서도 50개 넘었던 아이들 몇 명 있거든? 40대 중반 아이들도 되게 몇 명 있고. 근데 지금 성적은 보면 50점 맞았던 아이들이 좀 밑에 있고, 40점대 아이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 이게 심플하게 말하면 중등부까지는 있잖아. 단순하게 너희들이 머리만 좋고 공부 조금만 하면 점수 나와. 근데 고등부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나와, 절대로. 자, 너희들이, 자,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잘 생각을 해봐. 100개 외울 때 걸리는 시간과 200개 외울 때 걸리는 시간이 산술적으로 딱 2배가 나오니? 아닐걸? 개수가 2배로 늘어나면 시간은 2배가 아니라 3배, 4배 늘어날 텐데. 그치? 수학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공통수학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가 난이도도 높고 문제 양도 많아서 수학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계가 여기야.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고 수학 포기해.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점수가 너무 떨어지거든. 여기 지금 풍덕고 1학년 중간고사 평균이 한 60점대 정도 나와. 60점대. 그래도 지금은 그 점수 되게 높은 거야. 아마 너희들은 학교 평균이 아마 70점대 중반 후반일 거야. 대부분 그래. 근데 여기 실제로 고등학교는 60점대가 정상이야. 근데 지금은 이게 절대평가라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고, 예전에 상대평가 할 때는 있잖아. 학교 평균이 30점대 나오는 데도 많았어. 30점 맞으면 전체에서 중간. 상상이 가니? 내가 30점 맞았는데 전체에서 중간이라고. 한 60점 맞으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가. 상상이 가, 이게? 지금은 그렇진 않아.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원래 공통수학을 까다롭게 출제하는 학교들은 그렇게 했었어. 저기 소위 말하는, 지금은 이제 자사고로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다 지금 자사고로 바뀐 학교들이 소위 명문고라고 하는 학교들, 예를 들면 휘문고라든지, 저쪽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라든지, 송파에 있는, 이런 학교들은 예전에 이거 절대평가전 상대평가에서는 학교 평균을 30점대로 맞췄어. 많아야 40점대 초반. 그러면 이게 상상이 안 가지. 그치?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갔는데 50점 나왔어. 펑펑 울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반에서 5등 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학교 시험을 출제해 버리면 잘하는 애들은 성적 엄청 올라가. 왜냐면 학교 이게 내 자존심에 그게 허락을 하지 않거든. 아이씨, 수학 점수가 50점이 점수냐? 인간적으로 50점이 점수냐? 그치? 근데 그거 맞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럼 내가 점수를 어떻게 높이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공통 수학을 할 때는 그래서 너희들이 중학교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가야 돼. 그래서 조금 다르게 가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일단 무조건 너희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가 프리노트 써야 된다. 자, 모든 숙제 전부 다 노트에다 쓴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프리 공간이 안 나와. 넘겨보면 이게 프리 공간이 안 나와. 프리 공간이 없어. 여기서 프리 쓰면 프리가 다 개판이야. 솔직히 이게 어디서 어떤 프리 했는지 못 찾아, 이거. 못 찾거든? 그래서 무조건 프리노트 써. 무조건 프리노트 쓰고 오더노트도 쓰세요. 프리노트 오더노트 기본이야, 앞으로는. 그래서 숙제 검사할 때는 선생님이 노트에서 검사를 할 거예요. 노트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 분기 때 나한테 뒤지도록 혼난 놈이 몇 명 있는데, 노트에 쓰는데 어떻게 한 줄 쓰고 답을 써? 나도 여기다가 대여섯 줄을 막 풀이할 때 이만큼 쓰는데 답이 한 줄이야, 풀이가.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걸.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엄마한테 검사 맡으라 그랬어. 그래도 좀 제대로 해오더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친구들은 좀 괜찮은데, 물론 여자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정말 간혹 있기는 해. 글자가 너무 큰 친구들 있어. 그리고 혹시 아직 연필 쓰고 있는 사람 있니? 없지? 여기는. 연필 혹시나 연필 쓰고 있다면 다시 앞으로 바꿔. 이게 연필은 기본적으로 두꺼워서 글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 연필은 초딩까지. 중딩도 사실 연필 쓰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글자 크기 줄이시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풀이가 한없이 길어져. 풀이가. 그래서 고등부는 수학 노트 어떻게 쓰는 거냐면, 풀이 노트. 자, 이거 뭐 보통 이제 B5를 텐데 이렇게 4개로 쪼개서 4문제씩 쓰세요, 그냥. 4문제씩. 근데 가끔 이렇게 쓰라고 하면 이제 정말 이제 거의 좀 가끔 이제 거의 결벽증을 가진 아이들이 가끔 있어. 무조건 이제 1, 2, 3, 4가 돼야 돼. 그래서 중간에 숙제를 못했어. 근데 이게 갑자기 나를 여기다가 그 다음을 2번이 아니라 7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와.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나 본인이 성격이 그러면 비워두고 해. 알았지? 비우고 채워, 나중에.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분기가 끝났을 때 한번 너희 프리노트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 너희의 프리노트를. 아마 꽉 다 채웠으면 되게 뿌듯할 거야. 지난 분기 선생님이랑 수학 같이 했던 친구들, 공통 수학 같이 했던 친구들, 그렇게 해서 프리노트 꽉 채워서 보냈어. 물론 그 중에 안 하는 놈들 가끔 있지. 그치?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가 안 하는데 내가 어쩌겠니? 나는 시키는 데까지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이렇게 프리노트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풀겠다라는 각오로 가. 풀겠다라는 각오로.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 일단 문제량이 너무 많다. 문제량이 진짜 많다, 이거. 자, 그래서 일단 너희들 어떻게 진도 나갈 거냐면, 너희들 아마 4월 24일부터 시험인 거야, 아마.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가장 빨리 보는 학교가 4월 24일일 거고, 아마 5월 4일 이전에 끝날 것 같아. 그때 우리 5월 3일 일요일인가? 그때 어린이날이랑 석가탄신이랑 겹치지. 그래서 이제 5월 5일, 6일 쉬는데, 너희들은 월요일이 5월 5일이니까 쉴 거고, 화요일 날 아이들은 학원을 와야 돼. 우리 학원은 대체휴일은 안 쉬어. 그래서 오늘 오는 거야.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왜 안 쉬고 날려, 그치? 좀 쉬어주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한 6월
한 25일 이후부터 한 7월 10일 정도까지가 기말고사일 거야. 그때. 그래서 한 7월 보통 한 15일 정도 전후로 해서 분기가 바뀌어. 이 정도에서 분기가 바뀔 거야. 자,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래서 너희들이 4월에 중간고사 범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데 우리 반은 좀 중간 기말 대비 좀 짧게 할 거야. 짧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이거 말고 교재가 한 번 더 나가는데 딱 너희들 프라이드 교재 나가긴 나갈 거거든. 근데 프라이드는 사실 요때 하는 거야. 요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전에는 그냥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감각 잃지 않게 모의고사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 풀 거예요. 모의고사 한 2개 정도 푸는데 그건 그냥 과제물로 나가고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채점하고 난 다음에 오답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2학년 1학기 감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4월 달에부터는 이제 당연히 이때는 이제 프라이드랑 요거 같이 나갈 거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리고 한 6월 한 11일 정도쯤에 LT가 할 것 같거든. LT를 볼 것 같거든.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뒤에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볼 거야, 아마. 요거는 일정이 나와봐야 아는데, 선생님 예상에는 아마 요쯤에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반배정, 최종적으로 통보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쯤에 LT를 볼 것 같아서, 이 정도쯤까지 LT를 보면, 공통수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일 정도 나와. 30일. 말 그대로 30개 강의 중에 이 교재를 끝내야 돼.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하루에 15페이지 정도 해야 된다. 15페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제물이 한 40문제 전후로 나갈 거야. 40문제 전후로. 그래서 좀 하기 좀 힘들 거거든. 근데 힘든데 지금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지금까지 수학 공부는 그냥 쉬는 거였어.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근데 지금부터는 진짜 너희들이 빡세게 공부해야 돼. 지금 각오하고 이번 분기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 하면서 공통수학을 첫 번째 하는 반은 다들 되게 힘들어 하거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요거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해져. 그래서 이번 분기 좀 너희들 마음 잡고 각오하고 공부 시작하고 이번 분기 끝내고 나서는 한번 그래도 우리가 공통수학 한번 잘 지내왔구나. 노트 한번 정리 잘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했구나. 노트 보면 진짜 뿌듯해. 뿌듯하니까 그때 내가 분기 마무리 때 노트 보고 한번 뿌듯함 가져보자. 그리고 이거 프리노트까지 너희들이 잘 정리하면 공통수학원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 한 방에 공통수학 넘어가면 제일 좋고 선생님도 제일 좋은 건 너희들이 한 방에 공통수학 2 넘어가면 제일 좋지.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치? 그리고 공통수학 2 넘어가면 그래도 공통수학 때 원 때 한번 했던 게 있어서 2는 그래도 할만하거든. 근데 이제 공통수학원이 처음에 가장 어렵게 느껴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봅시다. 자, 30분 동안 잔소리 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 이런 얘기 많이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도 자사고 생각할 텐데. 다들. 여기서 혹시 자사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나는 자사고 가고 싶다. 손. 없어? 그래, 그럼 반대로 나는 자사고 가기 싫다. 손. 없어? 뭐지? 자, 이건 여기다 다시 적어줄게. 자, 그럼 고민 좀 해보세요. 자사고. 너희들이 자사고를 이때 전부터 못 가도 좋아. 못 가도 좋은데 다들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 또 다시 한번 좀 알려줄게. 원래는 고1 때 배우는 게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를 배우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은 문이과 통합이죠. 문이과 통합이고, 자, 이때 대수, 현재 수원이야. 수원. 그 다음에 미적분 1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자, 확률 통계, 그 다음에 기하 벡터, 그 다음에 미적 2. 자, 이렇게. 심화 미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자, 요거, 수능은 요 세 가지가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다. 이 세 가지가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야. 자, 그럼 공통수학 1, 2는 뭐냐면, 결국 얘네들을 잘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 되겠지? 근데 이거 못한다고 해서, 뭐, 수능에서 엄청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근데 다만, 여기에서 배워야 될 개념을 잘 배워야 여기에서 고난도 문제가 해결이 돼.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4점짜리 문제들이 이것들을 잘 해결해놔야 여기서 4점짜리가 되거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 내신 몇 단계인지 알지? 내신 몇 등급제야, 너희들? 너희들 고교 학점제고 5등급이지. 수능은? 수능 몇 등급제야? 몰라? 알 텐데. 5등급. 자, 그럼 1등급이 몇 퍼센트일까? 1등급이 몇 퍼센트인지 아는 사람?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 그치? 10%. 자, 그럼 인서울이 몇 퍼센트인지 아는 사람?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이야. 그럼 이 친구는 서울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서울대는 상위. 자, 지금 현재 너희들이 수능 볼 때 대충 한 40만 정도가 수능을 볼 거야. 그럼 1%면 3,000명이죠? 4,000명이죠? 4,000명. 그럼 요 1%가 서울대를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의치한. 뭐 2% 안에 들면 연고대.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내신 1등급 맞고 수능 1등급 맞았어. 그럼 10% 안에 들어갔어. 근데 대학 뽑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공부를 1%대로 잘하는 놈인지 10% 턱걸이로 잘하는 놈인지 구분이 되니 안 되니? 구분이 안 되지. 그럼 대학교에서는 뭘 할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는 너희들 자소서 쓰고 뭐 면접은 기본적으로 할 거야. 이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논술 지금도 하고 있어. 당연히. 그치? 당연히 지금 작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정답이 빨리 공개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수리논술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수리논술 당연히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면접도 있잖아. 심층 면접 볼 거야. 심층 면접 볼 땐 심층 면접은 대충 어떤 느낌이냐 하면 대학교에서 알아야 될 지식들을 심층 면접 시간에 물어보기도 해. 뭐 예를 들어서 네 꿈이 진짜 그거냐는 거지. 네 꿈이 진짜 그거면 네 꿈이 예를 들면 진짜 의사야. 그럼 거기에 대한 공부 미리 했을 거 아니냐라는 거야. 생물학 관련 문제들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지. 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말 그대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가고 싶잖아. 당연하지. 그치? 자,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 다음에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치? 이런 학교들 가고 싶잖아. 그치? 근데 이런 학교 가려면 결국은 상위 3%에서 5% 안에 들어야 될 거고. 근데 문제는 내신으로도 수능으로도 상위 3%가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 예전에는 있잖아. 이제 좀 좋은 학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표준편차 배웠니?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분산, 표준편차 기억나? 분산과 표준편차는 뭘 말하는 거야? 자료가 얼마나 널브러져 있는지 모여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들은 있잖아. 평균 주위에 아이들이 몰려 있어. 평균 주위.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을 보면 이런 곡선을 가져. 이걸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좀 이제 공부를 못한 학교들은 있잖아. 이게 좀 이렇게 좀 비슷한 곡선인데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거든. 점수대가. 못하는 애들도 많고 잘하는 애들도 많아. 그럼 이런 데는 당연히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크겠지. 얘는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작겠지. 그치? 그럼 분산이랑 표준편차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 학교가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 판단이 돼. 근데 이건 또 못 보게 해놨어, 지금. 학교 이름도 당연히 가려지고 분산, 표준편차도 가려놨어, 이제. 그러니까 이건 학교로 볼 수도 없어. 그럼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뽑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거든. 그럼 이제 대학교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걸 강화해. 사실은 너희들 입시가 되게 어려워졌어. 그래서 입시가 진짜 어려워졌어. 차라리 이거 9등급 체제나 15등급 체제면 훨씬 더 편해. 예를 들어서 3%까지가 1등급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3%까지 안에 들은 아이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 큰 차이가 없어. 상위 3%랑 상위 0.1%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10%까지 이렇게 1등급으로 모아놔버리면 이게 대학 입장에서 뽑는 게 진짜 너무 골치 아파져. 어떻게든 좋은 학생들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데 힘주는 거야, 그러면. 근데 학교별로, 과별로 힘주는 부분이 달라지겠지. 그치? 그럼 너희들 때는 있잖아. 결국 너희들이 먼저 목표 세우고 그걸로 3년 동안 달리지 않으면 좋은 학교를 못 가는 시대가 왔어. 옛날에는 있잖아. 뭐 어쨌든 간에 수능 보고 점수 맞춰서 학교를 갔거든? 그게 옛날 선생님 세대는 그렇게 학교를 갔어. 수능 보고 점수 맞춰서 학교를 갔어. 근데 지금 너희들 세대는 뭐냐면 미리 내가 가고 싶은 학교랑 과를 결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야. 그거 해야 이거 할 수 있어. 심층 면접 할 수 있고 수리 논술 잘할 수 있고 논술 쓸 수 있는 거야.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 입시가 진짜 많이 힘들어졌어. 사실은. 이게 우리 거기 그 아저씨 그치? 그 계몽령을 선포하신 그분이 이제 그분 교육 그 체제에서 만들어지긴 한데 뭔가 계몽을 하시긴 하셨는데 좀 뭔가 이상하게 계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사실은 가장 유리한 곳은 어디냐면 대치동이야. 대치동. 대치동이 가장 유리해. 이런 정보의 가장 빠른 동네가 대치동이기 때문에 그래. 대치동, 목동, 중계동 사는 아이들이 가장 유리해. 그쪽은 그런 정보들이 여기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 여기. 그래서 그쪽이 가장 유리해. 사실은 이런 교육 정책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대치동 땅값을 올리기 위한 거야. 집값 올리고. 그런 거기는 한데 그런 배경들이 있어. 어쨌든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수학은 미안하지만 이과 가려면 여기 다 해야 돼. 이과 좋은 학교 가려면 이거 다 해야 돼. 근데 나는 좋은 학교 갈 생각이 없어. 아니면 난 대학 갈 생각이 없어. 그럼 당연히 공부해도 되지. 그치? 근데 너희들이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여기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빡세게 공부해야 돼, 지금부터. 지금부터 빡세게 공부해야 돼. 지금부터 너희들이 빡세게 공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엄청 후회해. 진짜. 예를 들면 있잖아. 용인 외대국어 기준에서, 네. 저 아까 올린 2명 알았습니다. 재민이 없네. 신규생. 장재민. 네. 자, 어쨌든, 그치. 어쨌든 너희들이 여기까지 다 해야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이것까지 안 하면 좋은 학교, 미안하지만 힘들다. 수리논술이랑 심층 면접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내가 의대 총장이면 무조건 물어볼 것 같은데.
내가 서울대, 뭐 예를 들면 공대 학장이야. 그럼 난 이거 무조건 수리 논술에 낼 것 같은데. 응?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를 뽑아야지. 그렇지 않겠니? 응? 정말 심플하게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심플해져, 이거. 응.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지금부터 되게 빡세게 공부해서 이거 빨리 한 바퀴 다 돌아야 돼. 아까 이제 외대부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외대부고 기준에서 선행을 최소로 해서 간 아이들이 수원이야. 그게 최소야. 물론 선행 하나도 안 하고 외대부고 갈 수는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갈 수만 있다. 외대부고 같은 데서도 자퇴생 많이 나와 되게. 거기다가 적응 못하고 일반고 가는 애들 되게 많아.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도 선행 하나도 안 한 친구가 외대부고 간 케이스 있어. 어차피 외대부고 갈 때는 뭐냐면 자소서랑 면접으로 가. 그래서 선생님이 왜 자사고를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냐면 요거 하는 거 미리 한번 해보라고. 대학교 가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또 다르잖아, 느낌이. 그 외대부고 못 가도 좋아. 못 가도 좋은데 한번 도전은 해보자는 거야. 도전해봐서 너희들이, 물론 도전 안 하는데 당연히 학원에서 돈을 쓰긴 해야 돼. 어차피 근데 너희들이 이거 도전하는데 쓰는 돈이 나한테 왔으면 내가 참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나한테 오지는 않아. 어? 나랑은 아무 상관은 없어.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많이 달라. 그래서 이거 너희들 잘하려면 무슨 짓 해야 되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나이스에 쓴 꿈이 있을 거야. 꿈은 한 번만 바꿔야 돼. 두 번 이상 바꾸면 안 돼. 예를 들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꿈이 다 다르다? 그럼 이런 데 못 가. 심플하게. 뽑는 사람 입장에서 잘 봐. 1학년 때는 의사였어. 2학년 때는 갑자기 파일럿이 되겠대. 3학년 가서 갑자기 나는 법조인이 될 거야. 이러면 이놈이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 그치? 내가 만약에 진짜 되고 싶은 게 알고 봤더니 코딩하고 싶었어. 알고 봤더니. 근데 1학년 때 꿈이 파일럿이었어. 2학년 때는 만약에 의사로 바뀌었어. 그냥 계속 의사라고 써. 그냥 그렇게 가야 돼. 만약에 이런 데 가고 싶으면. 그거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목표 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봉사활동을 잘해야 돼. 의외로 봉사활동을 잘 못하거든. 뭐 독서 기록은 적당히 남길 수 있어. 근데 봉사활동은 가급적이면 뭘 하는 게 좋으냐면 인성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발 교내 정화활동 하지 말라고. 쓰레기 줍고. 물론 이거 나는 쓰레기를 줍는 거를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추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쓸 수는 있겠지. 내가 만약 환경공학과를 갈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별로 쓰잘데기가 없어 그런 거. 가급적이면 인성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봉사활동. 뭐 양로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뭐 고아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그래서 그런 데 관련해서. 지금, 너희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알고 있어? 들어는 봤지? 못 들어봤어? 지금 이제 구글이랑 걔 누구냐? 아마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IBM. 요 세 개 업체가 선도 업체거든?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일반 슈퍼컴퓨터를 몇 억 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5분 만에 끝내. 5분 만에 끝낸다. 지금도 있잖아. 슈퍼컴퓨터 동원하면 웬만한 기업에 있는 보안 다 뚫리거든. 그럼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기업 보안 뚫리는 건 1도 아니야. 다 털 수 있어. 그냥 말 그대로. 구글이 다 털 수 있다고. IBM이 다 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보안의 개념이 사라져버려. 그렇게 되면. 그럼 기업체에서는 뭘 해야 되겠니? 모든 기업체는 양자 컴퓨터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돼. 근데 그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거든. 지금 굉장히 많은 오류를 줄여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련 뉴스들이 지금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순간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AI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년 전의 기술과 지금 기술 어마어마하게 달라. 예를 들면 30년 전이면 1990, 95년? 그때쯤에 핸드폰이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때 뭐 핸드폰이 나왔거나 막 그런 시기일 거야. 근데 지금 핸드폰은 그때는 핸드폰이 거의 벽돌 수준, 뭐 이만한 무전기 같은 거 가져다가 다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때? 그때서 말하는 최고상의 컴퓨터보다 지금 핸드폰의 사양이 훨씬 더 좋아. 그렇지? 그럼 그 30년의 기술을 양자 컴퓨터가 활용하고 AI를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 30년의 기술이 1년 안에 격차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고 상용화되는 그 시기가 오면 너희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것들이 그냥 패드 하나로 끝나게 될 거야. 즉, 더 이상 노트북에 CPU가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이건 노트북은 패널하고 통신 장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지금도 요즘에 포토샵 같은 거 포토샵 쓰는 사람 있니 혹시? 난 포토샵 써봤다. 없구나. 포토샵이 있잖아. 예전에는 전부 다 그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포토샵은 전부 다 컴퓨터 내에서 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진을 다루는 사람들은 되게 고사양의 컴퓨터를 썼어. 이게 사진을 작업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 영상 작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거 외부로 올려가지고 온라인에서 작업해. 온라인에서. 이제 점점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 그럼 그때가 되면 말 그대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그 시기가 되면 통신 장비랑 액정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작업은 온라인에서 하고 그건 나는 그 결과만 받아보는 거야. 되게 많은 것이 바뀔 거야. 굉장히 많은 게.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너희들이 그거 앞으로 생각보다 멀지 않았거든. 앞으로 10년 이내야. 빠르면 5년 이내 될 수도 있어. 지금 웬만큼 기술 개발이 끝났고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거를 정리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결국은 목표부터 세워야 되고 그 다음 인성인데 인성 얘기하다가 이거 나왔지. 그치? 근데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있잖아. 일을 하는 건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관계로 결정될 때가 훨씬 많아. 자, 잘 생각을 해봐. 자, 양자 컴퓨팅이 개발이 되고 그런 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럼 기술의 수준은 각 기업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를 수주하는 기업이 A, B, C, D, E가 있었어.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물론 기술이 가장 좋고 효율이 가장 좋은 거를 뽑아야 되겠지. 근데 그중 대동소이하다면 거의 비슷하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은 이 중에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을 뽑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요즘에 기술 발전을 하면서 되게 또 하나의 키워드로 또 떠오르고 있는 게 공감이라는 단어거든. 공감이라는 단어.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관계랑 말이랑 동일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 관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인성 점수를 높이는 게 그래서 중요해. 교수님들도 다 알거든, 그거.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도 다 아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 그렇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목표. 그래서 오늘부터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뭘 하고 싶은지.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그게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그게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거야. 두 번째는 인성 점수를 잘 쌓아라, 어떻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서 기록은 반드시 내 꿈에 관련 있는 독서 기록으로 채우셔야 돼요. 너희들 독서 기록은 한 학기에 최소 2권 이상. 최소 2권 이상. 뭐 쓰잘데기는 소설책 읽지 말고. 물론 내 꿈이 국문학과야. 그럼 소설책 당연히 읽어야지.
그치? 근데 채식주의자 같은 거 제발 좀 읽지 말고. 그것들은 청소년이 읽는 책이 아니지. 그치? 그런 거 읽지 말고.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그치?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너희들이 대학교를 가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너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해. 사실 아직까지 솔직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잖아. 그치?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몇 가지 것들이 컨설팅 자료들이 좀 있기는 해.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강점혁명이라는 것도 있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는 강점혁명이라는 게 가장 좀 좋기는 해. 그래서 사람의 이제 장점을 33가지인가로 분석을 하고 그 중에 상위 한 5개 정도, 10개 정도가 좀 의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라는 데이터가 좀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너희들한테 도움이 좀 될 거야. 청소년용 강점혁명 있어. 그거 한국 갤럽에서 하는 거고, 이거 전 세계적인 사이트라 이거 영어가 기본이긴 하거든. 근데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나오긴 하는데 번역체가 조금 어색하기는 해. 선생님도 검사해보고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관련 검사 중에는 강점혁명이 제일 낫긴 하더라.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본인이 한번 해보면 본인의 꿈을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그런 검사할 때는 언제나 내가 되고 싶은 거 말고 현재 나의 모습을 적는 거야. 그렇지? MBTI 하면 이상하게 나오는 친구들 가끔 있잖아. 되게 막 활발한 친구인데 I라고 나오고 막 이런 친구들 있거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걸 찍어서 그러는 거야. 되고 싶은 거 말고 현재 나의 모습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봐도 도움이 될 거야. 자,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진짜 진도 나가자. 그래서 오늘 진도 되게 빡세게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많이 못 나갈 수도 있겠어. 자, 처음에는 다항식 연산이야. 다항식 연산. 자, 다항식 연산은 다 아는 거다. 심플하게. 다 아는 거야, 이거. 자, 10페이지 보자. 10페이지. 자, 다항식에 대한 용어 나오죠. 자, 항이 뭐예요? 항. 자, 예를 들어 EX. 자, 예를 들어서 자, EX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자, 이랬을 때 요거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 다음에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 얘네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니? 개수라고 부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얘는 몇 차식이야? 몇 차식? 자, 지금 최고창 먼저 이야기하는 거지? 자, 얘는 3차식이죠. 3차식.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차수가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순서대로 내려오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불러. 반대로 1부터 1 플러스 3x 더하기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부르면 얘는 차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리라고 해. 이런 거. 이건 뭐 별거 없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동류항이 뭐야? 동류항. 특정한 문자와 같은 거. 문자의 모양이 똑같은 거. 예를 들면 x에 대한 1차항. 그럼 x가 한 개만 있는 거. 그치? 예를 들어서 x, 5, xy야. 그럼 x에 대한 1차항을 이야기하면 요거 두 개는 동류항이죠. x에 대한 1차만 이야기해보면. 그치? 자, 이렇게 이런 걸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야? 그냥 숫자만 있는 거지.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책에 보면 특정 문자에 대해서 색칠이 되어 있지. 특정 문자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x의 4승 플러스 4x의 3y 플러스 자 2xy의 제곱 더하기 자, 뭐 할까? 자, 3xy의 5제곱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x에 대한 몇 차식? x에 대한 4차식이죠. y에 대해서는 5차식. 그치? 그래서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차수가 지금 달라지고 있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덧셈뺄 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뭐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라고 한다. 뭐 이거는 중학교에서 다 했던 거잖아. 그치? 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그치? 그때는 차수가 낮았고 지금은 차수가 높은 것 뿐이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 한번 봅시다. 자, 다항식 A는요.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자, 플러스 2x의 제곱 더하기 4고요. 자, 다항식 B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x의 세제곱이네. 자,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야. 다항식 C는요.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세제곱 요거. 자, 그 다음에 더하기 x야. 자, 이때 뭘 구하라고 나와 있어? 자, 2a.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c를 구하라.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은요. 자, 2배. 자, a 더하기 b 책에 있는 거지, 그치? 뭐 굳이 필기할 필요 없고 듣기만 해. 자, 마이너스 3배 c 마이너스 2a. 자, 그리고 제발 필기하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뭐 필기해도 잘 보지도 않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할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손으로 풀지 않은 문제는 한 문제도 내 거 안 돼. 단 한 문제도 너희들 거 안 된다. 알았지? 내 손으로 푸는 것만 내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선생님이 많이 푸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 너희들이 푸는 거 필기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듣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듣고 이해하고 너희들이 한 번 더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필기하는데 목숨 걸지 마. 자, 그럼 얘는 2a 마이너스 b 더하기 3c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2배 하면 자,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8에다가 자, 마이너스 그 다음 이거 부호 바꾸면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3c니까 3배 하면 더하기 9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3x. 뭐 이거 더하는 건 다 할 수 있지? 그치? 뭐 이거 더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치? 자, 뭐 이런 거 한다. 뭐 이거는 이런 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치? 자,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니? 바로 대입하니?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니? 무조건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a에서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6a 할 거니까 얘는 뭘만 나와? 2a 더하기 6a니까 8a 나오죠. 더하기 2b 마이너스 3c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항상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다 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발전 문제 3번 한번 풀어봐. 지금 발전 문제 3번. 응? 오늘 한 거 그냥 세. 오늘 어쩔 수 없고. 그건 냅둬. 오늘 한 건 냅두라고. 수업 시간에 한 거. 굳이. 응.
자, 정답 나왔어요, 다들? 응? 아직 풀고 있네? 응. 그럼 아직 풀고 있는 걸로. 자, 요거 풀이. 자, 쉬었다 갑시다.